여러분들은 살면서 적을 만든 경우는 없으신가요?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싫어하고 피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적이 생기면 늘 스트레스와 긴장이 쌓여 삶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살아가면서 적을 만들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마음의 양식이 스며드는 시나브로 책방입니다. 오늘은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저서 사람을 얻는 지혜를 통해 적을 만들지 않아야 하는 지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대인관계에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은 꼭 이 영상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적을 만들지 않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 어떤 경우에도 적을 만들지 마라. 어떤 사람과도 관계를 아주 끊지는 마라. 그렇게 하면 좋은 평판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친구가 될 수는 없지만 누구나 적이 될 수는 있다. 이익을 주는 사람은 소수에 지나지 않지만 누구라도 나에게 피해를 줄 수는 있다. 심지어 제우스의 보호를 받았던 독수리조차도 딱정벌레와 다툰 날부터는 단 하루도 안심하고 쉬지 못했다. 당신이 심하게 몰아붙여 관계를 끊은 친구들은 원한에 사무친 원수가 되고 자신들의 잘못도 당신의 잘못으로 돌릴 것이다. 사람은 본래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자기 눈에 비치는 대로 말하기 마련이다. 인간관계를 끊어버린 상태에서 당신을 비난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들은 당신이 속 좁고 인내심이 부족하다고 비난할 것이다. 만일 어쩔 수 없이 누군가와 관계를 끊어야 한다면 감정이 폭발해서가 아니라 서서히 우정이 식었기 때문이라고 상대방을 이해시킬 수 있어야 한다. 윗사람과 경쟁하지 마라. 모든 승리는 필연적으로 증오심을 불러온다. 특히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이기는 경우에는 한층 더 큰 미움을 받게 된다. 애써 꾸미지 않으면 아름다움도 잘 드러나지 않듯이 윗사람 앞에서는 자신의 장점을 지나치게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 사람들은 자신보다 운이 좋거나 인격이 뛰어난 사람에 대해서는 부러워할 뿐 질투나 미움을 느끼지는 않는다. 하지만 자신보다 능력이나 지성이 뛰어난 사람은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된다. 특히 아랫사람이 자신보다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참아주는 윗사람은 없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지성에서만큼은 최고가 되고자 한다. 군주는 신하들이 자신을 보좌하는 것은 용납하지만 자신을 능가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따라서 윗사람에게 조언할 때에는 한 수 가르쳐준다는 식의 태도가 아니라 그가 잊고 있던 것을 떠올리게 해준다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 원칙을 지키는 사람과 어울려라. 언제나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과 어울려라.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들에게서 호의를 얻어라. 그들은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당신과 사이가 좋지 않을 때에도 당신을 정당하게 대해줄 것이다. 그들은 언제나 자신의 인격대로 행동하기 때문이다. 원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과는 안전한 교제를 할 수 없다. 그들에게는 굳이 올바르게 행동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도 진정한 우정을 나누지 않는다.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아무리 달콤해도 결코 신뢰해서는 안 된다. 정상과 비정상. 흔히 정치가들은 이렇게 말한다. 자기 혼자만 정상적인 사람이 되기보다는 온 세상 사람들과 함께 미치는 것이 낫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미쳤다면 당신 역시 미쳐라. 당신 혼자 정상이면 사람들은 당신이 미쳤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시대의 흐름에 따르는 것이다. 흐름을 알지 못하는 것 혹은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한다. 자기 혼자 살아가려 하면 신처럼 거룩하게 살거나 완전히 야수의 생활을 해야 한다. 경쟁 상대에게 배워라. 적을 이용하는 법을 배워라. 손을 베는 칼날이 아니라 공격할 수 있는 손잡이를 잡는 식으로 상황을 파악하라. 이 말은 모든 경쟁에 적용된다. 현명한 사람은 어리석은 동지보다 적에게서 더 많은 것을 얻는다. 역사상에는 적이 가진 증오심을 이용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해결하고 위대한 인물이 된 사람이 상당수 있다. 아첨이 증오심보다 위험하다. 상대의 증오심은 자신의 결함을 고칠 수 있도록 자극을 주지만 아첨은 결함을 덮어버리기 때문이다. 현명한 사람은 상대의 증오심을 거울 삼아 행동한다. 이는 상대의 애정을 거울 삼아 행동하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지혜로운 태도이다. 헛소문은 못 들은 척하라.
시기심을 가진 사람은 뛰어난 사람을 비방함으로써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자 한다. 이들은 스스로 탁월한 작품을 창조할 수 없기 때문에 명성을 자랑하는 작품에 불을 지름으로써 자신이 영원히 유명해지기를 꿈꾼다. 이들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대처법이다. 그러면 이들은 자신이 원했던 명예는커녕 오점만 남기게 된다. 당신에 대한 헛소문을 잠재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것에 대해서 못 들은 척하는 것이다. 맞서 싸우고 반론을 제기할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당신을 믿지 않고 당신을 비방한 상대는 교묘한 만족감을 느낄 것이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지나가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결코 좀스럽고 시시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대화를 나눌 때 지나치게 캐물어도 안 된다. 특히 상대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낼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때로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라. 자연스러운 대화를 수사관이 꼬치꼬치 캐묻는 신문으로 만들지 마라. 특히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자리에 있을 때에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는 자세가 중요하다. 어떤 일이든 지나치게 자세하게 따지고 들면 상대방은 짜증을 낸다. 특히 불쾌한 문제를 계속해서 문제 삼는 것처럼 어리석은 행동은 없다. 혀를 잘 다스려라. 혀는 야수와 같다. 일단 고삐가 풀리면 좀처럼 재갈을 물릴 수 없다. 혀는 정신의 맥박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의 말을 통해 정신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마음을 읽어낸다. 안타까운 것은 혀를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이 마구 혀를 놀린다는 것이다. 반면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말을 조심함으로써 근심 걱정에 빠지지 않고 난처한 상황을 피하고 자제력이 뛰어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진실을 말하는 기술. 진실을 말하는 것은 위험하다. 하지만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진실을 말할 때에는 적절한 기술이 필요하다. 지혜로운 사람은 진실의 날카로움은 유지하되 부드럽게 전달함으로써 상대방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 똑같은 말을 아첨으로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난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진실을 말할 때에는 현재의 문제라도 이미 오래전에 지나간 일처럼 말하라. 핵심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몇 마디로도 충분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오히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낫다. 특히 윗사람에게 진실을 말할 때에는 최대한 정중하게 말하는 것이 현명하다. 실수는 단호하게 끝내라.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상황을 계속 끌고 가는 사람이 있다. 실수를 극복하는 것이 자신의 의지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속으로는 잘못을 후회하면서 겉으로는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변명을 늘어놓는다. 처음 실수를 저질렀을 때는 그저 부주의한 사람 정도로 평가받지만 계속해서 실수를 범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만다. 비록 실수를 했더라도 경솔한 약속이나 잘못된 고집으로 스스로를 영원히 실수 속에 묶어두지 마라. 실수를 단호하게 끝내면 결단력 있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계속 끌고 가면 영원히 어리석은 사람으로 남게 된다. 잘 들으셨나요? 다른 사람과 적을 두어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면 자신의 성장과 발전에도 큰 걸림돌이 됩니다. 최대한 적을 만들지 않으면서 유연한 태도를 갖추는 것이 현명합니다. 위에서 제시한 처세술을 참조하여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은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이 될 것입니다. 의상 신압으로 책방이었습니다. 안녕.